경제학과 행복의 조건,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 행복의 경제학은 돈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하며 소득이 우리의 주관적인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주제는 부유한 사회 속에서도 경제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 경제학자들은 행복의 조건에 대해 실증 연구와 심리학적 접근을 활용해 단순한 소득 증가가 아니라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절대적 소득 가설. 경제학의 소비자 이론에서는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 영역이 넓어지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영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복권 당첨이나 상속 등으로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얻은 사람들의 행복도가 당첨 직후에는 명확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감이 지속되는지는 불분명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상대적 소득 가설. 소득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더라도 타인과의 비교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개인의 행복은 본인의 소득이 절대적으로 얼마인지보다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이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으로 설명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는 한 본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감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소득 증가가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 높아진 소득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권 당첨 후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하거나 부자가 된 이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걱정에 시달리게 되면 오히려 행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과 행복 사이의 비선형적 관계를 설명하며 소득 증가가 항상 더 큰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 이유입니다. 욕망과 기대의 문제.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욕망과 기대치도 상승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이전보다 더 큰 불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구속의 역설로 부유해질수록 더 큰 욕구와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심리적 안정과 안분지족. 행복의 경제학에서는 욕망을 절제하고 남과의 비교를 줄이는 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핵심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부유함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욕심을 줄이고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안분지족의 삶은 불필요한 욕구를 억제하고 심리적 평안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소득 분배와 경제 정책. 또한 경제학자들은 사회 전반의 소득 불평등 완화가 개인의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정한 소득 분배와 복지 정책은 개인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하게 돕고 이로써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국가와 같은 제도가 사회적 안정과 심리적 만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제와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재해석. 경제학자들은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지만 소득 증대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욕망의 조절, 사회적 비교, 심리적 안정, 그리고 공정한 경제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만족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정의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의 경제학 질문에 대하여 많은 사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을 묻는다고 답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은 행복을 모욕하지 말라고 응답할 수도 있다. 흔히 행복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의 연구 주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행복을 연구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 초신고 전학파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을 효용주의자라고 부를 만큼 행복은 경제학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였다. 오늘날 경제학 교과서의 소비자 이론의 기초는 바로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제학에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가설은 연역적으로는 당연한 결론이다. 소비자 이론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 가능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다 높은 만족을 주는 소비 선택을 함으로써 암묵적으로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 행복론이 최근 경제학에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그동안 주로 연역적인 방법으로만 다루어져 왔던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행복의 경제학이란 흥미로운 주제로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가능 논문은 약 9,000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건강 상태와 행복도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를 실증 분석한 것으로 학계는 물론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실로 다양하다. 프로이트는 억눌려 있던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로, 달라이 라마는 열린 마음으로 삶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로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행복의 정의는 대체로 전반적인 삶의 질이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이다. 행복을 구체적으로는 측정하기 위해 환경, 열망,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소득, 취업 상태, 각종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을 조사하여 행복 정도와 불행 정도를 지수로 작성한다. 앞서 소개한 논문은 심리적 스트레스 또는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하고 실질 소득, 인구 통계 및 개인 특성, 시간을 설명 변수로 실증 분석을 했다. 결과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복권이나 유산 상속으로 갑자기 의외의 큰 돈을 얻게 된 사람은 행복감도 함께 높게 느껴야 한다. 실증 결과 최소한 당첨이나 상속받은 그에는 분명하게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금액의 복권 당첨이 상속보다 행복감을 더 크게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행복감이 몇 년이나 지속되는지의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행복해지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한가? 영국의 경우 약 1억 원이 생기면 어느 정도 행복감을 높일 수 있으며 행복 정도가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옮기는 데는 약 2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돈으로 행복해질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론적으로 높아진 소득을 어떻게 처분해야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진 만큼 상대적으로 행복도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 예로 복권을 탄 가족이 상금의 처분을 놓고 불화를 빚는 경우 복권 당첨으로 인해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소득과 소비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다른 사람의 소득과 소비와의 상대적인 비교에서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 상대소득 가설에 따르면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마음씨가 고약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작용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이 속담을 뒤집어 놓고 보면 사촌이 논을 사는 것을 배 아파하지 않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즉 상대소득 가설은 남이 돈을 버는 것을 배 아파하는 한에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는 교훈을 시사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부자가 되면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부자가 되어도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돈을 더 벌수록 번 돈을 지키고 더 키우기 위해 돈에 더욱 구속되기 때문이다. 즉 부자가 될수록 삶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때는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단 욕심을 더 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돈을 더 버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다는 안분지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행복의 경제학은 증명해 보였다. 여러분, 드디어 6,000번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성원이 없었다면 이 순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오며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생을 광인으로 살다가 마침내 제정신으로 죽을 성필원, 여기 잠들다. 2001년 조용히 은퇴하고 2004년 40대 후반의 나이에 카보는 세속의 모든 일에 런더리가 난까닭에 예술마을 헤이르의 품에 자신을 안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후반기 남은 생을 조용히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살리라. 운명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안식처 천사가 준 행복한 은거지에서 삶을 마치리라. 자유와 평온과 여유로움에 이 은둔지를 바치리라. 어느 비바람 몫이 치던 날 서재에 앉은 채로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인으로 갔다. 그의 한 제자는 훗날 이렇게 평했다. 그는 무계획적인 철학자였지만 학문과 세속의 지혜를 결합시킨 최초의 인텔리겐치아였고 언제나 남과 완전히 다르고 색다른 글을 쓰고 싶어 했다.